살인죄의 경우 논리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뉴스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집행유예 이런 사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부장검사 출신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검사도 간혹 집행유예 결격자나 누범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사의 비밀병기인 공판카드 첫 페이지에 집행유예 결격자나 누범을 표시하는 도장까지도 찍고 부장검사도 결제 과정의 오류 여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미룬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형을 정해놓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정한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잘 지내면 정한형을 없던 걸로 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이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벌이 면제됩니다. 비슷한 유예 제도가 3개가 있는데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그것입니다. 이 중 기소유예가 제일 좋습니다.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이 선고유예, 다음이 집행유예입니다. 판사가 정하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범행을 범하면 선행 범행의 형까지 살아납니다. 반면에 검사가 하는 기소유예는 새로운 범행이 있어도 기존 사건을 재기소하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고 새로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선처 없이 좀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징역형, 금고형만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3년 이하의 형이어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정상참작 강경을 한 번 하면 하한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어 논리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뉴스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집행유예 이런 사례를 보게 되는 거죠.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수하면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고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정상 참작 감경을 해도 하한이 3년 6월 또는 5년이기 때문에 자수성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기관 알선수재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10여 차례 다퉜지만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이 있고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결정에서는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종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서 합헌으로 결론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가도 상승되었고 헌법재판관도 교체되었기에 다시 헌법소원을 하면 위헌 결정이 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을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행범죄의 형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은 누범 대상자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다른 수용자를 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누범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결격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결격자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 결격입니다. 집행유예 결격의 기준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지 기소나 판결 시점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범죄의 선고 시점이 기존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기존 범죄의 형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 않고 무사히 기간을 넘기면 해당 형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집행유예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경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재판을 되도록 끌기도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는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선행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실무에서는 쌍집행유예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동시에 3건의 집행유예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 새롭게 밝혀진 범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선행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으면 병합돼서 더 적은 형이 선고 가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기소한 사실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 앞부분에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수는 집행유예와 관련되어 쟁점이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행유예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격, 범죄 시점, 형의 확정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집행유예와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